코인 왕자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현재 3,730만 원으로 움직이고 있고 종가가 거의 0.9% 상승하면서 3,740만 원 가까이서 좀 마감이 됐어요. 자, 일봉에서는 큰 변화는 없지만 분봉 60분봉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쭉 당겨서 놓고 보게 되면은 저번에 하락됐던 시점부터 해서 요 시점 23일 이제 요 시점부터 해가지고 쭉 그어서 보면은 단기 추세가 돌파됐습니다. 단기 추세. 자, 240분봉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직 추세가 돌파되지 못했어요. 60분봉에서는 추세가 넘어갔고 240분봉에서는 추세가 못 넘어간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이제 60분봉에서 추세 전환됐다는 거는 점차적으로 비트코인이 240분봉으로 가까워질수록 추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240분봉 기준에서도 시간이 좀 지남에 따라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지금 들어와진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봉에서는 이제 보면은 뭐 단기 이평선에 오늘 올라탔어요. 그죠? 오늘 잘 올라탔고 오늘 장중에 뭐 조정이 나와도 크게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제 이게 날짜로 보면은 5월 23일, 5월 24일 요 자리죠, 요 자리. 요 자리인데 요 시점에 뭐가 발생됐냐면 추가로 비트코인 상승 유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승의 세기가 계속 윗방향으로 보면은 이제 코인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힘의 강세는 위로 자꾸 올라가지고 있는 포인트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주봉으로 좀 놓고 보게 되면은 자, 이번 주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번 주 9주차째입니다. 그쵸? 비트코인 9주차 시작이에요. 8주 동안의 하락을 하고 지금 9주차인데 9주차 때 힘의 세기가 어떠냐면은 굉장히 축소가 많이 됐습니다. 주봉에서. 일봉은 하루하루 변동성이 심한 반면에 주봉은 한 주를 놓고 어떤 그런 움직임이나 강세의 포인트를 놓고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그동안 하락 대비했을 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으로 많이 포인트로 좀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일단 주봉으로 놓고 봤을 때 이번 주 또는 6월 초나 그 정도까지 둘째 주까지는 계속해서 반등 가능성에 힘을 더 두고 계산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어제 이제 많이 갔던 코인인데 그로스토리가 자, 요렇게 장중에 30% 이상 38% 급등이 나와 버렸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코인들이 급등 나올 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로스토리 38% 갔으면 뭐 많이 간 것 같지만 사실 이제 700원대를 터치한 거거든요. 요 자리. 그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도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크게 뭐 수익권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 대신에 일본어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순환매가 자꾸 나타난다는 거. 코인들에 있어서 자꾸 급등됐다 눌리고 그 다음날은 다른 코인들이 올라가고 그 다음날 다른 코인. 지금 얘뿐만이 아니고 그 이번에 올라갔던 코인 뭐죠? 어거? 어거도 어제 장중에 이렇게 슈팅이 다시 나왔습니다. 39%까지 올라갔어요. 어제 장중에. 자, 그런데 일부 코인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조용한 흐름일 수 있다. 자, 대신에 오늘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리스크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닥을 다지고 나서 바닥을 12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상승되고 있다. 요 부분에 포인트를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 주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죠. 비트코인은 후발주자다. 이더리움하고. 물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영향을 많이 주는 대신에 상승할 때 포인트로 놓고 본다면 다른 코인들이 먼저 움직이고 나서 그다음에 메이저가 가고 있다. 이런 포인트를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황도 똑같아요. 지금 상황도 일부 뭐 오늘 리스크나 룸네트, 디카 이런 애들은 보면은 먼저 상승돼서 가고는 있어요. 자, 그런데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그죠? 뭐 단기 저항도 못 넘어가고 있어요. 3,800도 못 넘어가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반면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단기 이평선에 안착은 좀 됐지만 240만 원 넘어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흐름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 대장들은 여전히 눈치 보기 장세 또는 후발의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라는 거 거기에 포인트를 좀 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오늘 하락되는 코인들도 보면은
1%대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시장을 제가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반등 가능성이 좀 무게를 두자. 오늘부터 해가지고 코인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는 보장할 수는 없겠죠. 오늘부터는 계속 올라간다. 그건 아니지만 이번 주 반등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시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많이 눌렸던 코인들도 이렇게 지금 1%대 하락인데 또 오후에 가면은 시장이 급변동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다시 하락으로 전환된다든지 올라간다든지.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놓고 본다면은 비트코인 기준상, 자,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5월 12일 날 8% 빠졌습니다. 비트코인이 3,700만 원을 찍고 정확하게 3,700, 000 찍고 반등을 줬어요. 자, 그 후에 가격 형성이 어떻게 됐냐면 우하향으로 급락은 아니지만 조금씩 밀려 내려갔죠. 그쵸? 그러면서 지금 거의 3,700 부근에 터치했다가 살짝 올라와 준 상태예요. 자, 과거에도 똑같습니다. 자, 어느 시점이죠? 자, 요런 시점에서 놓고 보면은 얘도 언제죠? 5월 23일 날, 작년이죠. 작년 5월 23일에 장중에 17% 빠졌어요. 그쵸? 그러면서 뭐가 발생됐죠? 천천히 더 밀리긴 했습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밀리고 나서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막 거의 그 영혼이 날아갈 때쯤에 내 계좌는 뭐 둘째치고 내 멘탈이 날아가고 내 영혼이 없어질 때쯤에 이렇게 급반등이 뽕뽕뽕 나오면서 그동안에 밀렸던 자리를 회복하면서 굉장히 강세로 이어지는 이런 흐름이 나타났어요. 자, 굉장히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이번에 오늘자로 제가 아침에 기사를 봤는데 비트코인 이거 바닥을 다지냐? 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왜? 안 밀리거든. 3,700 밑으로 왔다 갔다는 좀 일시적으로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구간이 지금 안 깨지니까 지금 기자들도 기사 쓰는 걸 보니까 여기 지금 바닥 아닐까? 지지선 여기서 반등 이제 나오나? 막 이런 얘기가 또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자, 물론 이제 과거 데이터는 우리가 놓고 보는 게 저렇게 갔다라는 부분이 아니고 저렇게 움직여준 상태에 있을 때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구조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5월 23일부터 24일에 상승 신호를 계속 주고 있다고 하고 있잖아요. 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속 더 밀리긴 했는데 상승 신호는 잡혔습니다. 계속 잡히고 있었어요. 지 혼자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고 있어요. 캔들은 빠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반대 현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뭘 예시할 수 있냐면 힘에 대한 어떤 신호가 상승으로 미리 나왔다라는 거는 현재 가격이 조금 더 밀린다고 해도 추후 상승될 포인트가 있구나라고 짐작을 하는 게 좋죠. 근데 그 짐작이 그냥 어림잡아서 대충 요 정도 뭐 가겠다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비트코인 상장된 이후에 전체적인 데이터들을 놓고 검토를 해본 결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건 좀 참고해서 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아니면은 뭐 어제 많이 올랐던 일부 코인들도 있어요. 자, 메인 프레임도 장중에 15% 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재 요 밑바닥에 있을 때 가장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밑바닥에 있을 때 모든 코인들은 괜찮아요. 지금 다른 코인들은. 근데 중요한 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막 비실비실하니까 사실 요 밑바닥에 있는 상태에서 비트코인이 밑으로 쾅 하고 깨져버리면은 크게 떨어질 수 있겠죠. 제가 저희 회원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비트코인이 뭐 1만 달러 간다 아니면은 더 붕괴될 거다 해서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 선물 쪽에 하락으로 베팅하고 있다. 비트코인, 바이낸스 이런 데 가가지고 하락으로 베팅하고 있어요. 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애매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왜냐면은 이제 이게 우리가 흐름을 보는 거예요. 흐름을. 그래서 뭐 정확하게 막 이렇다 저렇다 딱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요 구간을 그냥 3,700을 기준으로 놓고 자, 사람들은 밑으로 빠진다. 장담하고 있어요. 그쵸? 일부 어 언론에서도 기관 투자자들도 이거 밀릴 거야. 그래서 지금 다 하락 배팅으로 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물론 하락이 나오면 돈 엄청 벌겠죠.
이번 달에 접근하신 분들은 돈을 벌었습니다. 왜? 비트코인이 24% 빠졌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가 만약 깨지지 않고 급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매수세가 굉장히 몰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뭐라 그랬죠? 신규 매수할 자리이면서도 손절 자리를 준비해야 되는 자리다. 내가 신규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지금 3,700에 사고 싶은데 3,700에 샀다. 자, 근데 3,700에서 반등을 줄 자리긴 해요. 3,500을 찍든 3,600을 찍든 3,700을 찍든 3,000 지금 중후반 자리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럼 반등이 나오면은 크게 나올 수 있는 자리고, 만약에 요 구간이 깨져버리게 되면은 밑으로 진짜 주구장창 내려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신규 자리일 때는 우리가 항상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신규 플러스 짧은 손절 또는 빠른 손절을 준비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3,700에 내가 딱 샀는데 붕괴되면 바로 팔고 올라가면은 당연히 수익 보는 거고요. 그죠? 대신에 수익 폭이 확실히 커지겠죠. 왜? 박스권 하단에 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길이 안 잡혔다. 이게 찐인지 아닌지 모른다. 여기서 추가 붕괴가 될 수도 있고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아직 찐은 아니다. 찐바닥은 아니야. 그런데 그동안의 비트코인 작년에 전고점 돌파되면서부터 어디죠? 여기죠. 그죠? 작년 2월이에요, 2월. 여기 돌파, 전고점 돌파 딱 돼버리면서 순간 급등됐다. 8천 찍고 여기 지지해줬죠. 자, 그 다음에는 요 자리. 또,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폭 자체가 여기 자리도 지금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 구간이 지금 굉장히 비트코인은 굉장히 무거운 자리다. 깨질 수도 있는 자리긴 한데, 저기를 지켜줄 수 있는 마지막 공간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내다본 게 3,200만 원까지. 예, 어쨌든 3,000에서 3,000, 4,000 밑으로는 확실히 요 자리를 해줘야 될 자리다. 붕괴될 시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상승으로 보고 접근하신 분이나 하락으로 보고 접근하신 분들은 베팅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감정으로 하지 말자 그랬죠. 제가 이제 한 10가지 뽑아서 이거를 확률적으로 굉장히 맞춰가고 있다고 하니까 흐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당연한 거죠. 왜? 요런 거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내용을 우리가 조사해서 별도로 본다라는 거는 앞으로 좀 시세 부분에 좀 적합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는 요 연구한 어떤 내가 별도로 검토한 부분이 100% 맞는다라는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갈 수 있는 포인트가 있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근데 무조건 밑으로 간다라고 장담을 하고 혹은 무조건 위로 간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찐바닥이다. 무조건 $10,000 간다. 이런 거는 조금 너무 섣부른 판단이다. 그러니까 감정으로 미리 막 거기 가서 있으면 안 돼요. 감정 상태가 벌써 여기야. 여기 1,500만 원, 1,000만 원. 예,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또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자리에서 노릴 수 있는 거는 단기 반등, 기술적 반등, 요걸로 접근해야 돼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5천만 원에 샀으면 지금 손실이잖아요. 5천만 원까지 갈 거야. 이게 아니고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가 기술적인 반등과 단기적인 반등을 나오는 시점인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계산한다는 거는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냥 빠지면 그만이야. 그게 아니고 빠지면 그만이어도 그거에 적합되는 뭔가 접근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글이 아닌 차트상의 좀 부분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차트를 좀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내용을 조금 부합을 시켜가지고 접근해 보는 게 글을 보고 내가 저렇게 간다더라라는 것보다는 차트상의 어떤 흐름이나 색이나 어떤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서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후에 어떤 일이 발생되든 그거는 우리가 어차피 다 맞이해야 될 부분이죠. 대신에 현재 상태에서 100% 하락을 믿거나 100% 상승을 믿고 접근하는 거는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으로 대응해야 될 시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